네, 이번 수업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90도 각도, 90도라는 각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90도 각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360도라는 각을 먼저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회전 360도 한 바퀴를 돌면 왜 360이라는 숫자로 설정을 했는지 과거에 정해졌을 텐데, 그러면 왜 한 바퀴 완전히 1회전을 한다면 왜 360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내용과 함께 과학적인 부분까지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추측, 추론도 들어있게 됩니다. 자, 먼저 과거 4대 문명,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5,000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1년을 360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이 된단 말은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았으니 결국 시간적으로 한 바퀴를 돌았다는 뜻이 될 테고, 그 말은 시간적인 되돌아옴을, 시간적으로 한 바퀴가 돌았다는 것을 물리적인 각이 1회전에 대응해서 360으로 아마 나타낸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1년을 365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시간적인 되돌아옴, 다시 1년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같은 계절이 반복됐다는 것을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그림에서, 각에서도 한 바퀴를 돈 것을 360으로 아마 생각을 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1년이 365일이지 360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360으로 1년을 잡은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실질적인 공전주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주기는 365일 하고도 5시간 48분이나 되니 최소 5일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과거 사람들은 왜 360이라는 숫자로 1년을 생각한 건지를 추측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과거에 지구의 공전주기가 짧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사람들은 왜 360으로 생각을 했을까? 라는 거죠. 과거 사람들이 후대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을 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큰 수를 한 번에 이제 셀 수가 없었다는 거. 실제로 그러면 매일매일 해서 300일 넘게 그 수를 기억해서 어딘가 기록해 놓거나 이제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자, 다만 지금처럼 계절이 추웠다가 좀 따뜻해졌다가 다시 더워지고 시원해지고 다시 추위가 오는 이 4개의 계절이 반복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미 4대 문명 시절이면 농경사회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달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제 음력, 달력이 생겨났던 거고,
그 옆 동네였던 이집트에선 양력을 기준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변화를 예상하거나 또는 전체적인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달력이란 것,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를 돌았다는 것, 다시 새로운 계절이 됐다라는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달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름달을 기준으로,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보름달이 24번 보이면 실질적으로 계절이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추워지거나 다시 더워지는 계절, 강이 똑같이 얼거나 산 전체가 똑같이 완전한 초록이 되거나 하는 같은 계절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보름달이 24번째 들어서면 이런 모습을 아마 고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 수로 365를 헤아리거나 다룰 수 없었던 고대 사람들이 보름달을 기준으로 같은 기후, 같은 날씨, 같은 계절이 나타나는 주기를 확인을 했을 때 이것이 아마 360을 1년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이 360일이라고 과거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면 그 시간의 1회전을 그림의 시각적인 1회전으로 생각해서 아마 360으로 하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실제로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36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회전 전체 각을 360이라고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점들이 좋은 점이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바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은 12의 배수로서 약수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자, 12의 배수만 먼저 따져본다면 1, 2, 3, 4, 6, 12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60의 배수를 생각하면 자, 1, 2, 3, 4, 5, 6 물론 더 큰 수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많은 수들을 약수로 가지게 됩니다. 12보다 조금 작은 10을 생각하면 10은 1, 2, 5, 10 이것으로 약수의 개수가 끝이 납니다. 12라는 수는 생각보다 약수를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고 12의 배수들은 당연히 그거보다 더 많은 약수를 갖게 되니 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나누거나 할 때 굉장히 편하게, 그러니 고대 사람들 입장에서 힘들어했을 소수나 분수 개념 없이 자연수만으로 자연스럽게 나누기에는 12의 배수가 매우 적합했을 것이고, 그래서 12의 배수를 쓴다는 것은 그 집단이 수를 굉장히 많이 다루어 본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물론 우연히 1년의 날짜를 360으로 확인하고 그 360을 각도에 360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수가 12의 배수이기 때문에 도 충분히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전이 360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회전이 360이기 때문에 90도는 이것을 4등분한 90도가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360에서 90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90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0도는 다양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직각, 90도, 수직, 수선, 직교, 지면의 연직 방향, 그리고 기호로서는 각 R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서 먼저 직각과 직각, 그리고 각 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그리고 영어로는 이 직각을 right angle이라고 하는데, 결국 여기에 직각 right angle의 의미는 반듯한 각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반듯하다는 이제 반듯한 각이라는 의미는 직각의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직각은 쉽게 말하면 본인과 이웃한, 그리고 마주보는 이 모든 각을 똑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직각이면 이웃한 각들, 그리고 마주보는 각들 모두를 똑같이 만드니 반듯하게 보인다. 반듯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일반적인 각을 그리면 요렇게는 같지만 마주보는 애들끼리 막곡직각에 의해서 같아지지만 전체 본인 주변에 있는 4개의 각을 다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각이 바로 직각이죠. 그래서 반듯하다고 표현을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로는 당연히 90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한 바퀴가 360이었으니까 90이 될 테고, 자, 그리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수직, 수선, 직교, 지면의 연직 방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직교는 수직으로 만난다, 만날 교자를 쓰게 되죠. 그렇다면은 다시 수직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그리고 수선은 수직인 직선입니다. 수직으로 만드는 또는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줄여서 수선입니다. 그러면은 전부 지금처럼 수직이란 단어로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숫자, 들이울 숫자, 매달 숫자, 매단다, 들이운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지면의 연직 방향, 요 두 단어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연직의 이 연자도 특이하지만 이건 금속, 납이란 뜻입니다. 납입니다. 납. 그래서 금속, 무거운 물체를 벽에 매달아 놓거나 줄을 묶어서 매달았을 때, 그때 그 줄이 떨어져 있는 방향, 줄이 쳐져 있는 방향, 이 방향을 수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지면의 연직이냐? 중력에 의해서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으로 향하게 되고, 그때 지면에 대해서 직각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수직의 수, 드리울 숫자, 그리고 연직의 금속, 요게 금속 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걸 줄에 매달아서 이제 들이우는 거죠. 그러면은 지면에 수직으로 떨어진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금속 납을 여기처럼 금속 납 때문에 전자기판 회로에 부품을 연결할 때 쓰는 금속이 바로 납입니다. 그리고 드리울 수, 자, 수렴, 주렴, 발이라고 하는데, 예전엔 여름에 창을 열고 햇빛이 들어오는 걸 막을 때 창은 열어놓되 바람은 통과하도록 지금처럼 주렴 또는 발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렴, 주렴, 그래서 이 숫자 또한 들이우는 숫자, 위에서 매달아서 들이우면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숫자를 직각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수선, 직교, 연직 전부 직각을 나타내고, 영어로는 right angle, 반듯한 각이라는 의미에서 이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직각의 특징은 지금처럼 반듯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각을 자신과 똑같이 만듭니다. 근데 직각이 아닌 각들은, 막곡직각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직각의 특징은 자신과 이웃한 모든 각을 같도록 동일하게 만든다, 모두 직각으로 만든다는 것이 직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각을 그릴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때 직각을 그리는 방법을 이미 각이등분을 통해서 하나를 확인하고, 남아있는 하나, 그리고 선분을 2등분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약 3가지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을 2등분할 때, 평각을 2등분할 때 90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걸 제외하고 직선에서 떨어져 있는 특정 점 또는 임의의 점에서 수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가 설명을 할 것이고, 또 하나 더는 직선이 아니라 선분을 수직이 등분하는 방법, 선분을 수직이 등분하는 방법, 이 또한 직각의 작도와 또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각을 2등분하는 것을 했고, 이후에는 직선 밖에 있는 점에서 수선을 그리는 것, 그리고 선분을 2등분하는 것을 이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